주시고 먼저 강진한 선생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시를 종교시는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안 들려요. 입에 가까이. 종교시를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번에 세부사문협에 200명을 심사를 했어요. 1000명이 심사위원 5명에서 200명씩을 심사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고 또 부처님께서 나를 굽이굽이 돌아서 내 인생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시를 쓰면은 우리가 시를 심사를 하게 되고 또 심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 이상문연만 해도 시를 한 40명이 시화를 할 때 시화전을 쫙 걸면은 어때요? 한눈에 그 사람의 시와 그 시를 보면 그 사람 얼굴을 안 봐도 그 성품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글로서 풀어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언어로서 언어 예술로서 사람들의 심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어둡고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덜어주는 게 시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종교에 관한 시를 쓰지 말라가 아니고 자기 종교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단어를 안 넣으면 됩니다. 초파할 때 쓰는 시 저한테 보내주시면 바로 교정해가지고 멋진 시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떨어지지 마세요. 종교시 쓰지 마라 했다고 신양원 선생님 쓰지 마라 했다고 제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는 선생님들 전부 다 써도 됩니다. 단지 그 언어는 넣지 말고 항상 시는 은유법으로 감춰야 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면 이거는 관념이라 강물이 흘렀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엄마가 젊어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안 쓰고 앞치마에 얼룩진 어머니의 손때가 묻었다면 그 엄마 70평생 고생한 게 그 자리에서 나와. 이게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창작시를 배워갈 건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무용 하나 배우려면 무용 선생의 이 강의가 100가지로 나옵니다. 다 다릅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살아온 연륜과 경륜과 배웠는 것을 자기가 믹싱해서 익혀 나오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생을 잡고 공부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술인은 서예든 꽃이든 그 다음에 뭐 그림이든 우리 시든 낭송이든 중요한 거는 자기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 지난달에 뭐 배웠습니까? 배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이라고. 인간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죠.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이라 해서 가부좌 털고 조용히 이렇게 숨 안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명상을 가리키는 것은 꽃을 명상으로 가리키고 차를 명상으로 가리키고 시를 명상으로 가리키고 시낭송을 명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자기 확신, 나를 먼저 찾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시를 쓰게 되면 개똥밭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개똥밭이 은빛 찬란해요. 개똥밭에 민들레가 쫙 폈는데 노란 은행이 쏟아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자기 마음이 고요하니까. 군더더기가 다 씻겨나가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를 명상시로서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건접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대시, 시조, 창작시, 그 다음에 서희시, 명상시 많습니다. 분야가. 이런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이 시를 어떻게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이상문학회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를 명상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시를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말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는 거예요. 명자가 어둠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걷어내고 나면은 어때요? 모든 것이 환하잖아요. 자기가 밝으면 어리석음을 범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로 시를 억질로 문장을 끌어와서 또 시 잘 쓰는 분의 시를 가지고 와서 뭔가 모방을 한다 해도 예 고맙습니다. 모방을 한다 해도 서놓고 퇴고를 하려고 보면 머릿말 따로 중간 몸통 따로 끝에 끝맺음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시 잘 쓰십니까? 시가 잘 매끄럽게 잘 써져요? 안 써지죠?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문헌으로 글을 많이 배워서 시를 쓰는 것은 이론이고 자기 마음의 힘으로 글을 쓰는 것은 창작이에요. 이 시는 누구도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생들 보고 무조건 내 시를 갖다가 너희들 시를 만들어봐라 이랬는데 그 학원생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잘 써요. 예. 시를 일주일에 써가 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창작시를 그 자리에서 이제 교정을 봅니다. 첨삭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정말 내 시를 그 사람이 모방을 해서 썼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앞쪽까지 써봐봐요. 그게 기술이고 그게 미묘한 법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명상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은 자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명상을 했는 분은 꽃샘 바람이라는 시를 썼는데 메마른 잎 들추고 돌턴 사이 빛과 바람 스며든 자리 새 옷을 갈아입고 고개 내민 불꽃 바람에 볼을 부벼대며 천지 가득한 향기 봄을 깨우는 불꽃 이랬었어요. 요거는 명상을 한 7년을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명상을 안 하고 썼는 분은 어감이 벌써 틀려요. 단어를 끌어오는 어감이 악센트가 세고 시어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거를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목, 시는 제목이 어때요? 제목이 80%는 차지합니다. 시집이 딱 나오면 그 제목 딱 보고 벌써 이 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어요. 여름날은 흙바닥 갈라진 맨살에 파고드는 붉은 일렁임 땡볕의 무게에 주눅든 매미의 울음소리 검붉은 구름에 녹여 쏟아낸다. 강줄기 타고 실바람 내려오니 산등성이 색동저고리 입고 기대에 부푼다.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는 시어가 아닌 게 보세요. 흙바닥, 그 다음에 맨살, 그 다음에 붉은 일렁이, 그 다음에 검붉은, 그 다음에 색동저고리. 색동저고리 하면은 벌써 시어로 색동저고리를 딱 가져올라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5가지 내지 7가지 색깔을 색동으로 넣어서 빼떼옷이라 그러죠. 입혀서 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한 모습이 색동저고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글을 쓸 때. 그런데 이분은 산등성이에 강줄기 타고 실바람이 내려오니 산등성이가 색동저고리를 입고 기대에 부푼다. 이렇게 해서 전혀 어감이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흙바닥 갈라진 맨살에 파고드는 붉은 일렁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작정 흙바닥 갈라진 이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는 반드시 앞에 여름날 메마른 흙바닥 이렇게 앞에 들어가줘야죠. 여름에 가뭄이 들어왔으니 어때요? 땅이 정말 쭉쭉 갈라지죠. 거북이등처럼. 그러면 시를 쓸 때 벌써 딱 착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벌써 검정산 시를 쓰려면 심상으로 내 육신은 여기 앉혀놓고 마음은 심상은 거기 가야 돼요. 가서 척 끌고 옵니다. 그리고 시를 쫙 쓰면 돼요. 그렇게 시를 쓴다면 진짜 그 시는 누가 봐도 정말 시가 부드럽고 문맥이 매끈하고 어감이 굉장히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읽고 나니까 따뜻하게 와서 안김이 돼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상시로서 뭔가 접근을 해보자 하고 지금 카톡에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명상시는 어떤 게 명상시인가 한번 우리 카톡 한번 열어보세요. 시 명상이란 이거를 우리 부회장님 맨날 고생하시는데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카톡에 들어있습니다. 아 목소리 커서 괜찮아? 예, 제가 목을 가가지고 자꾸 목이 빨라졌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 이빨이 나비 이빨이 돼가지고 문재인이 말하고 같거든요. 그 점을 이해하고 난 카톡에 있으니까 네.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거요. 시 명상이라 음악과 소리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예술이다. 시, 언어의 예술이다. 인간관계에 다리를 놓아준다. 하늘, 구름, 물, 새, 자연을 시제로 흐름을 담아내는 창작 예술이다. 언어를 구사하여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승화시킨다. 부모, 형제, 자식, 학인, 지인들의 고마움, 감사함, 그리움을 글로 표현하는 감성 힐링이다. 인간관계에서 시를 쓰며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다.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 시는 창작은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마음과 몸을 먼저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난번에는 우리가 제가 그 못 그리는 그림으로 동물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식물도 그리고 사람도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 속에서도 사람이 동물 중에는 가장 고등동물이요, 가장 인간으로서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시를 다 잘 쓰더라도 자신의 시만은 자신답게 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찾아보고 늘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일을 모르는데 자꾸 멀리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쉽게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어딥니까? 10년, 20년 뒤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0년 됐고 30년 됐는 게 과거입니다. 물론 과거입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이론적인 과거예요. 실질적인 과거는 바로 내 뒤통수가 과거입니다. 이 시간 이전의 일은 모두 과거예요. 왜? 후회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오면 지각 안 할 걸. 내가 좀 더 미리 커피를 여러 잔 갖다 놨으면 다시 안 갈 걸. 이렇게 과거는 뒤통수에 딱 달려 있어요. 그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이마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오지도 않은 것을 늘 끌어다 걱정하고 해보겠다고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인데 미리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서둘러서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바로 이 순간에 볼펜 들고 글 쓰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계시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 움직이는 자체가 현실이죠. 그 멀리 보지 마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순간에 돌고 있다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인생에 쫓기지 않고 살 수가 있겠죠.
어느 것도 부러울 것도 없어요. 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고, 내가 당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일은 반드시 부자이건 가난하건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다 겪게 돼 있다. 오늘 시 공부하러 오셔서도 혹여라도 마음속에 내가 어떤 걱정이 있는데, 내가 내일 어떤 계획을 해놨는데 그것이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때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고 끊고 버리는 연습으로 시 창작가가 되도록. 예, 그럼 오로지 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어디 차를 몰고 가다가 구름을 보는데 구름이 그야말로 꽃다발을 해서 나에게로 다가오네. 이렇게 구름이 새들을 몰고 양떼를 몰고 지나가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왜? 그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안에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근심 걱정도 없고 힘든 일도 없으니까 오로지 맑으니까 그 자연과 함께 같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했듯이 하늘, 구름, 새, 자연을 그대로 자기가 담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시를 쓴다면은 옛날에 선시를 유명하게 제일 인정해 주죠. 중국에서도 지금 선시들이 계속 드라마나 보면 전부 시잖아요. 중국에는 첫 번째 궁중에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시부터 제일 먼저 가르쳐요. 왜? 인간성의 가장 윤활유가 되는 게 시거든요. 글로서 이 심리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를 명상시로서 이제 다뤄갈 건데, 오늘 제가 프린트 드린 거 한번 보세요. 네. 프린트에 보면은 어태어 어성어가 있습니다. 시를 쓰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보니까 카톡에 한 번씩 시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야말로 산들 바람이 이렇게 그런 거는 전부 다 어성어 어태어라고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쓰고 시를 쓸 수 있는가, 이제 써도 됩니다. 써도 되지만 이제 시인이라면 조금 수준 높게 그렇게 쓰려면 어태어 어성어. 어태어는 뭐가 어태어입니까? 우리가 왜 어린이들 아가야들한테 뭐라 합니까? 이리 와라, 깐죽깐죽 오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주는 게 어태어예요. 그 다음에 어성어라는 거는 음성으로 사르르 녹는다, 어슴푸레하다, 불거스름하다, 이런 거는 어태어라고. 어태어는 움직이면서 흉내내고 몸으로 하는 거. 어성어는 소리로서 하되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눈이 사르르 녹는다. 눈이 녹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노을이 불그스름하다. 노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그스름한 뒤에는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시를 쓸 때는 어성어 어태어를 조금씩 그게 이제 시를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재를 먼저 본다면은 시를 쓸 때 어성어 어태어 주의점. 어태어는 아장아장, 뒤뚱뒤뚱, 펄럭펄럭, 덜커덩덜커덩, 쫄랑쫄랑, 딸랑딸랑, 쩔뚝쩔뚝, 이 몸짓으로 흉내내는 표현입니다. 이거 선생님들 시 쓸 때 이런 단어 쓰지요? 쓰게 되죠. 그죠? 우심코 쑥 써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써놓고 태고를 하는 거, 이제 태고하는 방법도 이따가 알아주실 텐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장아장 걸었다는 말을 태고를 해서 교정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장아장 걷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풀잔디에 나비가 날아간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비 날아가는 거하고 아가야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띠뚱띠뚱 한다. 띠뚱띠뚱. 펭귄이 바닷가에서 즐거이 놀고 있다. 띠뚱띠뚱.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태어는 안 써도 되겠죠.
교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성어는 자, 아이스크림이 사르르 녹는다. 눈이 사르르 녹는다. 그 다음에 가슴이 팔딱거린다. 어깨가 들썩거린다. 그리고 얼굴이 희꾸무늬하다. 그리고 등이 부르스름하다. 그리고 저녁인데 어슴푸레하다. 예, 이렇게 후루룩 와장창 불구슬에 찬란한 달달한 어느 날 얼기설기 이리저리 화들짝 이게 어성어입니다. 스님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시를 쓸 때는 이거 어성어라 했는데 하고 이제는 알아지면 시인으로서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르르 눈이 녹는다 표현을 굳이 눈이 사르르만 녹는가요? 그냥 어느새 하얀 눈이 눈물을 흘린다 하면 되잖아요.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죠. 지붕에서 눈이 녹으면 어떻게 떨어지고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좀 감성이 좋습니까? 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예시를 보면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이 시 제목은 다 내게로 온다는 시예요. 그 시 중에 일부분인데 이 시가 95년도에 이 시가 대학 입시에서 퇴짜 맞은 게 바스락 쿵쿵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썼어요. 바스락 쿵쿵이 뭡니까? 어성어잖아, 그죠? 그럼 뭐 바스락거린다는 소리도 바스락을 다르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뭇잎 밟는 소리. 나뭇잎 밟는 소리 어떻습니까? 바스락하죠. 그 다음에 은박지 구기는 소리. 갖다가 시인은 창조자이고 그야말로 시인만큼 어때요? 명예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죠. 시인이 예를 들어서 낱말을 틀리게 쓰면 그거는 창조기 때문에 아무도 너 왜 이래서 못해요. 그 가수들도 어때요? 노래 잘하는 가수는 자기화해서 음정도 박자도 어때요? 늙을 거는 늙고 땡길 거는 땡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래 단어도 그리워하는 것도 그리워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좀 더 자기화하고 좀 더 표현력을 전달력 있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관념적인 언어, 철학적인 언어, 과학적인 언어, 설명적인 언어, 직접적인 언어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그지? 이것도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관념적인 언어는 제가 이거 한 100개 중에 간략하게 한 30개씩만 뽑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과 악, 신비주의 세계. 우리 시성은 주로 이거 많이 씁니다. 선과 악에서 벗어나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이고 어떤 악인가? 선은 어떤 면이고 얼마만큼 좋은 면이고 얼마만큼 힘든 것을 선과 악이라 표현. 관념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시를 쓰더라도. 그래서 이제 관념적인 거는 단어를 빼면은 보는 독자들이 복잡하지가 않겠죠, 그죠? 신비주의, 붉은 욕망, 긍정의 힘 이런 거는 관념적인 언어입니다. 그 다음 철학적인 언어는 존재하다, 오묘하다, 소실과 출현한다, 두두물물, 청학만복, 청천백일. 그 다음 과학적인 그리고 지식 언어는 예를 들어서 시에는 절대 아라비아 숫자는 안 쓴다 그랬죠. 1945년 설라면 1945년도에 한글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쉬워져. 그래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간다든가 또 기민년, 빛과 열의 기다림, 태양열 이런 거는 전부 다 과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시에는 조금 어감이 조금 벗어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데 빠지지 마세요. 처음에 시 쓰는데 뭐 이거 안 쓰고 어떻게 쓰겠어요. 부지런히 쓰시고 교정 볼 때 이런 거를 다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시는 드러나지 않게 쓰고, 시인은 보이지 않는 심상으로 시를 쓰고, 그리고 상식적인 시는 독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왜? 상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명적인 시는 읽지를 않죠. 예. 그리고 제목에 충실하고, 시인은 언어의 예술가로서 책임감 있게 시를 써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에 배울 때는 시 어떻게 쓸 것인가, 시 쓸 때 중요한 점, 시적 표현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언유법, 이렇게 해서 지난달에는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시를 쓸 때 어성어, 태어화, 그 다음에 관념어, 철학적 언어, 과학적 여러 언어들을 조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와 신앙송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상문화표현을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데, 아마도 이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신앙송은 신앙송가만이 신앙송을 할 수 있다는 제재하에 신앙송을 하는데, 우리 이상문화교에서는 그야말로 너도 나도 시를 쓴다면 신앙송을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송을 잘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정수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제 신앙송도 우리들이 할 때 뭔가 이제 신앙송도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을 찾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정수 선생님께서 이제 잘 이끌어가시는 아마 이상문화께서도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잠시만 시간이 8시다 그지? 잠시만 우리가 꼭 3분만 허리 쭉 펴시고, 이제 댁에 가셨어도 이 명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허리 쭉 펴시고,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가부좌를 들고 참선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또 성당에 가면 수녀님들이 다 명상을 하세요. 교회에도 명상을 하고, 이 명상이 이제는 전 세계에 다 가까이 접근해 있고 민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만이 정신문화를 맑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허리 쭉 펴시고, 자, 눈은 감으셔도 좋고, 뜨시려면 코끝에 딱 내려다 보이게. 그래야 마음이 집중이 딱 됩니다. 그리고 손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무릎 위에 얹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손을 이 두 손을 해서 엄지손가락이 딱 되면, 제 경험으로 할 때 제가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8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흔들어서 깨워서 이제 깼어요. 이게 호흡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안에 단전에서 계속 돌아요. 이렇게. 근데 기운이 없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탁 떨어져요. 근데 집중해서 이 손을 딱 엄지손가락을 붙이고 있으면 호흡이 밖으로 안 나가고 내 몸 안에 계속 돈다는 거. 이 호흡이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하냐면, 의사들도 병원에서 암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명상 호흡을 하고 나아가고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명상을 하지만 명상도 호흡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호흡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니까. 자, 능동골, 이 능동골이죠. 시도 낭송하려 하면 능동골을 쫙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목소리가 뒤에서 이렇게 능동골을 타고 쭉 올라와서 이렇게 쏘아내기 때문에 허리 쭉 펴고 어깨도 쫙 펴고, 이 세상에 내가 이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다 하고 쫙 펴시고, 그 다음에 숨은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뱉습니다. 근데 우리 호흡이 가장 중요한 게 3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해요. 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초 2초 3초, 1초 2초 3초 이렇게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요거를 계속 잘하게 되면 항상 차를 타든 누워있든 앉아있든
행주자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 뇌에 운동을 하고 이 뇌를 갖다 개선을 해가지고 뇌가 잘 돌아가요. 네.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허리 쭉 폈습니까? 네. 그럼 자 호흡을 한번 시작. 음악이 있으면 좋은데 명상 음악을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한번 틀어보세요.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몰입이 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게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놀라시지 말고 한번 자 호흡을 들이쉴 때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본인이 수식어를 합니다. 하는데 호흡이 잘 될 때는 이 호흡이 쭉 단전을 타고 가 여기서 풍선처럼 이렇게 빵그라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티벳이나 동남아에 가면 전부 다 한겨울에 설산에 가도 가사만 있고 몸은 전부 다 메워. 그게 자기 안에 열을 발산시켰어요. 자, 들이쉬는 호흡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은 계속합니다. 들이쉬는 호흡에 새 희망을 담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근심을 내보냅니다. 들이쉬는 호흡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쉬는 호흡에 용서를 합니다. 들이쉬는 호흡에 행복을 나눕니다. 내쉬는 호흡에 분별을 끊습니다. 들이쉬는 호흡에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욕망을 버립니다. 들이쉬는 호흡에 자존감을 높입니다. 내쉬는 호흡에 자만심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적대감이 없습니다. 오로지 함께하는 자리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눈빛을 마주보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 만나더라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입가엔 미소를 머금고 눈가엔 촉촉한 사랑을 담고서 우리 함께하는 이상문화협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한 번 더 크게 들이쉽니다.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내쉬어줍니다.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허벅지에도 힘을 쫙 빼시고 몸의 손끝에 아질아질한 느낌이 오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에너지가 돋다는 증거입니다. 이 호흡 명상은 몸이 무거운 사람,
몸이 무겁다는 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 우울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다 혈관을 열고 모든 이 혈행을 다 열어서 시냇물이 졸졸졸 막힘이 없이 흐르도록 이 몸을 다 이렇게 이완해 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 줍니다. 마치겠습니다.